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울 때 교과서나 승자의 기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역사를 직접 살아낸 사람들, 그들의 가장 사적인 기록, 바로 편지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교과서에 딱 박제된 그런 사실 말고요.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쓰인 개인적인 편지를 우리가 직접 열어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역사라는 게 대부분 승자의 입맛에 맞게 좀 꾸며지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모습과는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도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기도 했으니까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백통의 편지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아주 재미있는 관점을 던져줍니다. 뭐냐면 편지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렌즈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편지가 바로 이런 1차 사료에 속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공기, 그 사람의 감정, 고민 같은 것들이 필터링 없이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말하자면 과거로 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창문인 셈이죠. 자,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이에요. 교과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분노, 망설임, 확신 같은 그런 날것의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편지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가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만나볼 편지들은요. 역사의 흐름을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아예 그 흐름을 직접 만들어버린 아주 강력한 목소리들입니다. 때는 1939년 독일 과학자들이 핵 분열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가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였는데 이 발견은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죠. 이 편지 보통 아인슈타인 편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의 절박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가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할까 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인 아인슈타인의 명성을 빌려서라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위험을 꼭 알려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편지 한 통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어진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원자시대의 막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원자시대의 문을 연 편지가 있었다면 그보다 수백 년 전에는 우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편지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막 발명된 초기 망원경을 개량해서 인류 최초로 저 하늘의 비밀을 엿보려던 바로 그 순간으로요. 갈릴레오는 당시 베네치아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의 발견을 알렸어요. 이 망원경이 군사적으로도 가치가 클 거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목성 주위를 빙빙 도는 4개의 위성을 그려보낸 거예요.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혁명적인 주장의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편지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위기의 순간에 한 인간의 고뇌가 어떻게 역사로 남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링컨의 이 편지를 보면요. 한 지도자의 복잡한 내면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요. 그는 대통령으로서 내 최우선 목표는 연방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를 유지하던 북부의 경계주들까지 잃으면 안 됐으니까요. 이건 정치적인 현실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신념 또한 숨기지 않아요. 공적인 책임과 개인의 신념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떤 편지는 법이나 정책을 바꾸기보다 사람들의 마음 그 자체를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편지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1963년 킹 목사는 당시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도시, 바로 그 버밍엄에서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백인 성직자들의 글이 실린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신문 쪼가리 여백이랑 화장지에다가 답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탄생합니다. 어디서든 불의가 발생하면 이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버밍엄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 쓰인 이 한 문장은요,
훗날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한 구호가 돼서 시대를 뛰어넘는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에 쓰인 편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라는 매체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유산을 남겼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훑어보시죠. 고대 로마 시대부터 바로 오늘날까지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편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암살 후에 다음 계획을 짜고 전쟁의 명분을 세우고 끔찍한 증오가 시작되고 불의에 맞선 저항이 선언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향한 외침까지 이 모든 게 펜 끝에서 시작된 말들이 세상을 움직여온 결과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단순히 거대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의 집합체라는 것. 그리고 편지는요, 그들의 가장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도착한 타임캡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혹은 가끔 쓰는 손편지, 과연 그중 어떤 글이 훗날 내일의 세상을 바꾼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될까요?